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캐리를 처음부터 저 아래에 있는 것부터 다 기다려갖고 여기 있는 캐리랑 썸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아래에서 넘어오는 거 탕탕탕탕 기다려갖고 계산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게 여러분 캐리 리플헤더였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좀 계산해 놓을 건 좀 계산해 놓자 해서 캐리 룩 어헤드 에더라는 걸 했었는데, 그건 또 내가 하이비트에 너무 로드를 몰빵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일을 좀 나눠서 해. 4, 1, 뭐 4부터 1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좀 나눠서 평행하게 동시에 여러분 패럴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PG 데피니션을 그룹 바이로 이제 데피니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핑된 PG 생성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 빛이 나눠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려보자라는 거였죠. 그게 여러분 전략이고요. 자,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이렇게 P 여러분 12.9, G12.9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P16.3, G16.3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쟤네들을 생성하는 게 있어서 얘네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생성할 텐데 대체 어느 시점에 미리 생성을 해 놨길래 이게 얼마나 빨라지는 좀 타이밍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어떤 그래프 같은 툴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즉 여러분 비주얼라이즈가 별게 아니고요. 잘 보이게 얼마나 빨라진지 잘 보이게, 그게 또 언제 계산되는지, 그래서 왜 빨라진지 잘 보이게 하는 그냥 도구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먼저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적용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G, 우리가 배웠던 PG를 그룹핑해서 정의하는 게 얼마나 기존 캐리 리플 에더 대비 그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타이밍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타이밍 엑시스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저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처음 타이밍, 예를 들면 1초, 그 다음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A1, B1부터 A8, B8까지 총 8빛이 두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첫 번째 계산하는 건 뭘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빛 바이 빛으로 P랑 G를 계산을 하겠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그쵸?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 생성해요. 다 생성하고 여러분 이게 패러럴하게 생성이 되잖아요. 동시에 생성 가능합니다. G랑 P는요, 여러분 동시에 생성이 가능해요. 물론 여러분 C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S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아래 빛들이 다 와야 되지만 G랑 P 정도는 동시에 패러럴하게 생성이 가능하니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묶어갖고 생성하는 거예요. G8부터 G7까지, 그리고 G6부터 5까지, 4부터 3까지, 2부터 1까지, G랑 P 빛은요, 각각 위에 두 개 묶어가지고 다 생성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1초에 일어났다면 이게 2초에 일어나는, 즉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타이밍이 점점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요, G87이랑 G65 있으니까 쟤네들 이용하면 또 내가 G8부터 5까지 이거 계산 가능하죠? 또 G4부터 1까지 계산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G8부터 1까지, P8부터 1까지 계산이 가능한데 그 산식은 바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교수님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하려는 C랑 S는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 일단 묶긴 묶었고 사실은 패러럴하게 이게 G8부터 1까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G81 그리고 P81이 있으면 우리가 C58을요, 그쵸? C58을 계산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에 제가 이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있어서 타이밍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감은 있어요. 3단 만에 여기 8단까지 다 계산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기존에는 8칸이 필요했던 게 3칸 만에 계산이 됐으니까 조금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직도 불안하고 약간 편안하지 않은 게 뭐예요? 일단은 캐리랑 썸이 나와야 내가 조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캐리랑 썸이 나오는 걸 봐야 조금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G랑 P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바로 C5랑 S, 그리고 K, 얘네를 전부, C5는요 여러분 최상위 비트에서 C5 구하는 거, 그리고 S는 뭐예요? 각각의 빛에서 썸을 구하는 거.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제 기억나시죠? A3, A2, A1, A0 요거 더하기 B3, B2, B1, 1, 0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A0 하면은 S가 S3, S2, S1, S0 나오고 맨 마지막에 C5 나가서 총 5비트까지 우리가 계산하는 결과는 요거여야 되는 거니까 제가 C5랑 그리고 S가 3부터 1까지 전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G랑 P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S와 그리고 각각 빛에서 C5가 필요하겠네요. 그쵸? 특히 여러분 맨 마지막 최상단 C5는 진짜 파이널 결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중간중간 C5도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왜? 각각의 S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전 비트에서 넘어오는 캐리 아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빛에서 캐리 아웃이랑 최상단에서 캐리 아웃까지 전부 다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 자 COK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구한 G랑 P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COJ-1. 그래서 우리 그룹핑된 G랑 P를 통해서, 그리고 이전 그룹보다 더 하위에 있는 C5가 올라오는 걸 이용해서 C5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럼 모든 빛에서 C5를 구할 수 있으니까 S도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C5에만 조금 집중해 볼게요. S랑 C5가 필요하다는데 C5부터 먼저 집중해 볼게요. 그럼 C5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G8부터 1, P8부터 1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셔널한 캘큘레이션이 필요한데 뭐예요? 우리가 C58이라는 최상단의 캐리 아웃을
계산해내기 위해서는요, G81, P81을 내가 앞에서 구한 여러분, 자, 앞 슬라이드에서 구한, 이 앞 슬라이드에서 구한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딱 패러럴하게 탁탁탁탁 구했어요. 그래서 G81부터 P81까지 전부 다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했다고 해서, 예, 우리가 목표가 그게 아니라 했죠. 그게 있다고 해서 C58을 구하려면 저 아래에 있는 CI1이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지 우리는 C58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여러분, 그렇게 패러럴하게 계산하면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존에 막 8번을 캐리 리플레더를 통해서 계속 와야 되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빨라졌죠. 앞에는 3번 만에 했고 거기다가 3 더하기 1 했고 총 4번 만에 제가 캐리 아웃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훨씬 더 빨라진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러분 당연히 직관적으로 CI1이 없으면 우리는 결과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CI1이라는 건 뭐예요? 맨 처음 들어오는 캐리인 있죠. 그것도 여러분 당연히 계산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다시 앞 슬라이드 보시면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여러분 A8부터 B8 그리고 A1부터 B1까지 얘만 있으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얘만 있으면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이전에 모두 있어야 돼요. CI1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까지 포함해서 이 패러럴한 계산들을 수행을 해야 우리가 적절하게 최종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론 이걸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얘를 통해서 제가 C5를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얘도 그냥 아예 처음부터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자. 그러면 조금 더 뭔가 빨리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나 뭐나 당연히 CI1 최하위에서 캐리인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걔를 아까 말한 그 패러럴한 계산에 같이 고려해서 아예 처음부터 패러럴 계산할 때 아예 고려해서 계산해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제가 CI1을 G0이라고 이렇게 놔도 디파인해도 괜찮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G의 정의가 뭐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부 정보를 보고 야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다름 상위 비트로 넘겨줄 때 지금 볼 것도 없이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내부 정보 하위 캐리인을 보지 않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만으로 G1이면 그냥 캐리아웃이 1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였죠. 그쵸? 근데 여러분 0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0이라는 단위를 안 썼었죠. 1부터 8까지 썼었죠. 그럼 G0은 뭐가 되는 거예요? G0은 야 내가 볼 것도 없이 C1빛 첫 번째 빛으로 0번째 빛 알고 첫 번째 빛으로 올라가는 캐리아웃이 1이야. 얘가 1이면요. 그쵸? 그리고 G0이 0이면요. 그러면 캐리아웃이 0이야. 요렇게 해서 제가 G0만 있는 0번째 비트를 가상 비트를 생각하고요. G0이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캐리인이 1이냐 0으로 정해지는 그런 G라는 컨셉을 제로빗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게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놓는 순간 엄청나게 편해져요. 뭐냐면 G8부터 0까지 있죠. 얘를 그룹핑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G8부터 1까지만 그룹핑했었는데 G8부터 0까지는 어떻게 그룹핑이 되는 거냐면 저 밑에 있는 애부터 내가 현재까지 전부 다 8bit부터 0bit까지 8bit부터 0bit까지 전부 내가 내부 정보를 봤을 때 나가는 캐리 아웃. 그쵸? 그게 여러분 C58이 되고요. 그게 여러분 G8부터 0이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G8부터 0까지 제가 G0은 여러분 뭐예요? 즉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모르면 여기다가 제가 G0이라고 넣으면 우리 앞에서 계산한 뭐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G5부터 2까지 이건 어떻게 구했어요? G5부터 3까지 더하기 P5부터 3까지 그리고 G2 이런 거 했었죠. 그쵸? 그러면 이거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G0이라고 내가 부르는 순간 CI1아 너 G0이야 이제부터 네 이름은 G0이야 이렇게 부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C58이 결국은 이게 여러분 뭐예요? 폼이 이 폼하고 똑같아지면서 G80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G80이 만약에 1이라는 건 캐리 아웃이 1이라는 거니까 8부터 0까지 내가 내부 정보를 다 0까지 끌어모아서 계산한 G8부터 0이 만약에 1이라면 캐리 아웃이 1이라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냐면 제가 G를 만약에 앞에서 구한 자 타이밍 다이어그램에서 구한 제가 여러분 이거를 이제 트리라고 부를게요. 자, 앞에서 여러분 앞쪽에서 본 이 트리 구조에서 제가 G를 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G8부터 0 아니면 G4부터 0 혹은 여러분 G15부터 0 아니면 G16부터 0 제가 이런 15부터 0 이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0부터 15까지를 에디션한 0부터 15까지 정확히 말하면 1부터 15비까지 에디션한 거에 전체 애더에서 캐리아웃을 구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쵸?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음 제가 말한 뭐예요? C 요거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G8부터 0이 결국은 캐리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얘가 캐리아웃이 되는 거니까 제가 G만 계산하면 캐리아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G 계산하면 캐리아웃 계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CI1을 G0이라고 부르는 순간 제가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트리 구조를 그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여기는 A8, B8 미안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CI0이라고 해서 얘를 뭐로 놓는 거예요? G0이라고 놓는 거예요.
예, 얘를 그냥 G0이라고 바로 놓고 계산할 때도 G랑 P를 생성할 때도 G0으로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P0은 여러분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묶은 대로 그룹핑해서 묶어갖고 G랑 P를 그룹핑된 G랑 P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똑같이 트리에서.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만약 계산한 G70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의 캐리아웃인 Cout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체 캐리아웃인 Cout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P7부터 1까지 만약에 제가 계산하려면 여기 P3부터 1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계산할 필요가 애초에 없어요. P7부터 1까지 계산해서 뭐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P는요, 중간 과정에서 밑에 있는 캐리아웃을 이용해서 내가 현재 캐리아웃을 계산하기 위함인데 7부터 1까지 G70이 있는데 뭐하러 P71 같은 이런 걸 계산해야 돼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제가 여기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중간에서 이거 제가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계산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꾸역꾸역 P1은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P1하고 P3이 통해서 P31 계산할 수 있고요. 계산하는 거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P74랑 P31 두 개 곱해가지고 엔딩 해가지고 P71 계산할 수 있는데 필요 없어서 안 쓴 거예요. 이거 못 구해서 안 쓴 게 아니고 필요 없어서 안 쓴 거예요. 왜? P71이 무슨 뜻인데? 야, C51이 있을 때 C5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CI1이 있을 때 혹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P71이 언제 필요해요? P71이 언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P71은요.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죠. G 여러분 7, 1 이거 계산하려면 혹은 여러분 G70 계산하려면 G74 그쵸? 그리고 G74 더하기 P 여러분 죄송합니다. G71 더하기 P71 그 다음에 여기 뭘 쓰는 거예요? 여기를 못 쓰는 거예요? G0이자 혹은 CI1을 쓰면 되죠? 그쵸? 이걸 쓰는 거예요. 그쵸? 이걸 쓰면 되는 거는데 CI1입니다. 이거 G처럼 보이는데 CI1 요거 두 개 쓰면 되는, 요거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제가 G70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G70을 구하기 위한 P71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P71은 여기 쓸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애초에 안 구한 거예요. P31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G30을 구하기 위해서 P31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P31이 왜 필요 있어? 필요 없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P71은 날리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거를 계산할 필요 없어서 제가 여기다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었던 거 안 쓰고요. 물론 여러분 P74는 필요하죠. 왜? G70을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P71은 왜 필요 없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있는 것들만 제가 이렇게 써주고 여기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 제가 P1 내려갖고 P31 계산할 수 있는데 P31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G70이 계산됐으니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캐리아웃 계산할 수 있고 캐리아웃 7 계산할 수 있고 S7 혹시 계산할 수 있나 생각해봤어요. 계산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7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P7은 여러분 진작에 계산해놨습니다. P7이랑 누구? 바로 C56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we can evaluate이라고 쓰지 말고 제가 we try to evaluate S7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뭐예요? 보니까 CO6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CO6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달려가지고 앞만 보고 가갖고 뭘 계산한 거예요? G70 계산해서 아싸 CO7 즉 현재 에딩의 최상단의 캐리아웃 파이널 결과물인 CO5를 계산을 하겠다고 한 건데 근데 뭐예요? S7은 막상 못 구하잖아. CO6도 계산했었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구조의 계산으로는 SK 0부터 1부터 여러분 7까지에 해당하는 썸, 빗을 계산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기서 CO3가 있으니까 요건 계산 가능하겠죠. 이 정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S4는 바로 계산 그냥 가능합니다. 익스클루시브 한 번만 통과하면. 그쵸? 근데 나머지는 여기 CO1 있으니까 걔도 계산 가능하겠네? 근데 나머지는 계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빗에 대해서 서메이션 빗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빗에 대한 서메이션 빗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빗에 대한 캐리아웃 빗이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G0을 캐리아웃 0이라고 캐리아웃 1 이렇게 쓸까요? 캐리아웃 1, 이 비트에 들어오는 캐리아웃 1이라고 생각한 순간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G를 구하는 게 결국 캐리아웃을 구하는 거고 캐리아웃을 구하는 게 결국은 서메이션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근데 G를 이렇게만 부분적으로 구해서는 상단빗이 제일 오래 걸릴 테니까 상단빗으로 막 달려가서는 중간에 있는 G760은 G50은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 왜? 우리가 서메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빗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앞에서 구한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트리 구조를 바로 트리 애더 구조를 조금 더 심플리파이해서 쓸게요. 그래서 요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타임으로 가고요. 제가 요렇게 쭉 긋고요.
자, 뭐 하는 거예요? 6, 7. 자, 각각의 PG가 여기 생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걔는 디폴트니까 빗 바이 빗으로 PG 생성되어 있다는 거 있죠. 걔는 디폴트니까 따로 생각해 줄 필요 없이 저기다 숫자가 써 있으면 야, PG가 일단 생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룹핑해서 여기서 7부터 6까지 P랑 G를 생성하는 거예요. 얘는요, 5부터 4까지 P랑 G를 생성하는 거예요. 얘는 3부터 2까지 P랑 G를 생성하는 거고 얘는 1부터 0까지 P는 필요 없고 G만 생성하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한 겁니다. 교수님, 왜 G10을 계산하고 P10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시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요 앞에서 제가 구한 이 애더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P10이 왜 계산 안 되는지 여러분,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P10은, 혹은 P1입니다. 그냥 이거는 굳이,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P10이라는 거 심지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파란색, 하늘색은요 제가 G만 생성하는 거고 얘는 P랑 G를 같이 생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직관적으로 7이랑 6이 있으면 7부터 4까지 계산이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7부터 4까지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7부터 4까지의 G랑 P를 생성을 했어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부터 0까지 정보랑 3부터 2까지 정보를 우리가 머지해서 다 끌어모으면 3부터 0까지 생성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부터 0까지랑 7부터 4까지 있으면 7부터 0까지 정보가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까만 부분은요, G랑 P를 둘 다 생성하는 이 로직을 의미하는 거고, 이 하늘색 부분은요, G랑 P를 동시에 생성하는 게 아니고 G만 생성하는 이런 로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G70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게요. G70을 얻었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CO7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캐리아웃은 얻었어. 자, 근데 여러분 캐리아웃이 얻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S7은 구하지도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런 이렇게 우리가 S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S를 구할 수가 없고 몇 개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는데 S7 구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뭐가 없어서 못 구하는 거예요? 바로 CO6, 여기 있는 게 없어서 못 구한 거죠. 자, 그러면 CO6이 필요하니까 제가 CO6을 이렇게 똑같이 그룹핑해가지고 CO6은 여러분 뭐예요? 다름 아닌 G60이죠? 그럼 이 G60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네 둘을 묶든가, 뭐 여기 묶어가지고 6부터 0까지 모든 그룹핑 정보가 다 있는 걸 이용해야 G60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G60을 구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G60을 구하겠어요.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G60을 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상상하시기에 제가 지금 여기는 3, 0이 있고요. 여기는 7, 4가 있어요. 그럼 6, 0을 구하려면 제가 하나만 더 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랑 6이랑 하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얘는 6 딸랑 하나예요. 그렇죠? 6부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까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서는 절대 안 되죠? 6부터 4까지랑 3부터 0을 합쳐야 6부터 0까지 스팬에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6만 있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3부터 0까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5부터 4까지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뭐 하는 거야? 제가 5랑 4를 일단 합치는 거예요. 3이 0이랑.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여기 있는 정보랑 여기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서 하나 생성하면, 그쵸? 하나 생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부터 0까지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개 합치면 6부터 0까지 정보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그릴 때 밑에다 그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 한 칸, 여기다 그리면 안 돼요, 교수님? 안 되지. 이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쪽이? 타이밍 엑시스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 정보가 결정이 돼야 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칸 아래 그리는 거죠. 이게 정보가 결정이 돼야, 이거의 출력이 결정돼야 얘 인풋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한 칸 아래, 그 다음 타이밍에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거 계산했어요. 그럼 이것까지 하면 머릿속으로 5부터 0까지 가능.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밑으로 한 번 더 가서 6부터 0까지 가능. 그래서 G60이 가능하니까 CO6이 가능했어요. 네, 그쵸?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이렇게 할래.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랬던 이걸 그리는 거예요, 일단은. 야, 이렇게 그려갖고 내가 그냥 왜 이거를 두 단을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 해갖고 전체 타임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밑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3초 만에 끝날 게 4초 만에 끝나게 돼서 더 느려지잖아요. 오버롤하게. 모든 결과가 끝나야 결과는 완성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애드가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얘 혼자 하나 더 타이밍을 쓰더라도 전체 성능이 느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3초 쓰던 게 4초 쓰는 걸로 늘어났으니까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이런 다른 어플을 쓸 수 있어요. 야, 일단은 3부터 0까지가 있으니까 여기 3부터 0까지 계산한 거랑 야, 내가 요 6이랑 합치면 되잖아.
근데 아까 교수님 내가 말했듯이 뭐래요? 6만 있어서는 안 되고 6부터 4까지가 있어야지 교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그거 사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여기서 앞단에 얘 놀고 있잖아. 놀고 있으니까 미리 6부터 4까지 여기 만들어 놓으면 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6부터 4까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야, 5부터 4까지는 이미 있으니까 요 5부터 4까지랑 누구만 합치면 이 6만 합치면 되겠네. 그걸 5부터 4까지가 이전 타이밍에 나왔으니까 바로 이 비는 시간에 내가 6부터 4까지를 만들면 되겠네 해서 6부터 4까지를 만들고 그 6부터 4까지 만들어진 거랑 3부터 0까지 만들어진 거랑 합치면 뭐가 나와요? 6부터 0까지 나오니까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타이밍 더 빠르게 C, 5, 6이 결정돼서 이 3초 내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더 빠르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야,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면요 약간 더 안 좋게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해도 되는데요. 하면요 성능이 안 좋아지는데, 자, 왜 성능이 안 좋아지고 어떤 성능이 안 좋아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서 팬아웃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로직 서킷으로 쟤를 구현했을 때 저 까만색 부분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G랑 P를 이 AND나 OR가 G랑 P를 1이랑 0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디지털 로직에서 내가 0일이면 1이고 이걸 5하면 0일이면 1이고 00이면 0이고 11이면 1이고 이런 거나 했지, 실제로 제가 얘가 0이었다가 여기에 0, 1에서 바뀌면 얘가 여기가 0에서 1로 바뀌는 데에는요 유한한 타이밍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A가 올라가고 그 다음 B가 올라가는 데는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쵸? 바로 0초 만에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얘를 얼마나 빨리 잘할 수 있느냐를 제가 드라이빙 스트렝스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로를 좀 아시고 나중에 좀 더 심화 과목을 배우시면 이 드라이빙 스트렝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게 될 건데요. 어쨌든 얘는요, 로직 게이트는요, 요거 내가 여기 너무 많이 뭐가 달리면 얘도 1도 만들고 얘도 1도 만들고 얘도 1도 만들고 그러기에는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로드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5번이 기존에 이 초록색 화살표가 없을 때는 한 놈만 내가 여기 연결돼서 한 놈에 들어가는 인풋만 내가 0 혹은 1로 만들어주면 됐어요. 즉 G랑 P가요, 즉 오어 게이트랑 엔드 게이트가 요 마지막 단에 있는 오어 게이트랑 엔드 게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여기 7번에만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1이랑 0으로 계속 만들어줬으면 됐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5랑 6이 7이랑 6이 5에서 동시에 둘 다 연결되니까 내가 둘 다 0으로 바꿔주고 둘 다 1로 바꿔주기에는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0에서 1로 전압이 바뀐다는 거는 차지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지를 움직이게 하려면 제가 역행해서 전력을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전력을 써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그만큼 힘이 세서 내가 빨리빨리 두 노드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바꿀 수 있냐 없냐, 그게 여러분 유한하겠죠, 그 힘이. 근데 얘는 진짜 유한한 힘을 갖고 있어요. 파이니트한 스트렝스를 갖고 있어서 하나 기존에 연결됐을 때보다 두 개 연결되면 확 느려져요. 그래서 특히 이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런 거는요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두 개 연결하는 게 살짝 부담스러워요. 마찬가지로 이 노드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팬아웃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그널 슬롭이 눕거나 전체적인 스피드가 느려질 수 있으니 이걸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얘를 한번 뻥튀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 힘 없어? 0에서 1로 뻥튀기 시켜주는 거예요. 0에서 1에서 0으로 갈 때 힘이 없어? 야, 너 네가 살짝 신호만 줘봐. 내가 0으로 확 넣어줄게. 그 어떤 놈이 많이 달려도 내가 0으로 확 넣어줄게. 나한테 신호만 줘. 내가 너 0이야? 알았어. 내가 출력을, 드라이빙 하는 거는 출력을 0으로 1로 바꾸는 건 내가 팍팍 강하게 바꿀 수 있어. 여기 아무리 많은 노드가 달려도 그 개념이 여러분 버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버퍼를 달면은 여기 더 많은 노드가 많이 달려도, 동시에 많이 달려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버퍼 없이 달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러면 버퍼를 이용해서 아까 요 설계를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그냥 일단 버퍼를 한 단 통과해서 이렇게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버퍼라는 건요, 여러분 버퍼도 일종의 시간이 걸려요. 네, 버퍼도 한 타이밍 잡아먹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같은 똑같은 화살표를 만들기 위해서, 즉 6, 0을 생성해내기 위해서 일단 3, 0이 있으니까 6, 4가 필요했으면 좋겠어. 그쵸? 제가 이걸 생성하기 위해서 이게 있네, 근데 이게 필요하네, 이렇게 갔죠. 자, 그러면 6, 4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5, 4가 있으니까 6, 4를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두 개가 연결되네. 드라이빙 스트레스가 무리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로드를 달아서 그 다음에 합치는 건 오케이. 아시겠죠?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로드를 달아서 그 다음에 두 개로 가는 건 오케이. 근데 대신 한 타이밍씩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일단 로드를 달고요. 이렇게 버퍼를 달아서, 이 버퍼를 달아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드라이빙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여러분 요거만 보세요. 일단은 버퍼가 달리고 나서요. 버퍼가 달리고 나서
제가 몇 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요거 말고 이런 컨피규레이션, 빨간색으로 된 컨피규레이션도 어때요? 자세히 보시면 얘가 지금 여러분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힘들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얘는요, 얘도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힘들어잖아요. 힘들어요. 내가 AND랑 OR 하나 가지고 버퍼 없이 두 개에다가 연결된 노드를 0에서 1로 바꾸는 건 힘들어요. 하나 연결된 건 괜찮았어. 근데 두 개 연결된 것까지 좀 쉽지 않겠는데 해서 버퍼를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부터 여러분 제가 한번 같이 버퍼를 넣어갖고 설계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그냥 제가 여기다가 3, 5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버퍼를 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3, 요런 5, 3 노드 만든 다음에, 그쵸? 5, 3 노드 만든 다음에 여기서 6, 0.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하면 6, 0으로 갈 수 있죠. 자, 그 초록색 화살표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요 5, 3 살 때 이걸 그냥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두 개에다가 연결된 거니까 힘들어. 드라이빙 스트레스가 작아서 버퍼를 넣어줘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 이 버퍼 없으면 얘랑 두 개를 가는 거니까 버퍼를 통해서 한번 시그널을 살려줘야 돼요. 힘을.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합친 게 5, 3이 되고요. 자, 여러분 이 5, 3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6, 0을 바로 생성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6, 0이 생성되도록 저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다 버퍼, 여러분 여기는 버퍼를 달아야 되나요? 사실 이 아웃풋 스테이지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랑 이렇게 이미 두 개로 나가야 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서 여기 버퍼를 달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얘 버퍼는요 몇 개가 달려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 버퍼를 달 필요는 없고, 자, 얘는 왜 필요해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왜 필요하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G4부터 0도 필요하잖아요. 모든 빛에 대해서 캐리 아웃이 필요하다는 건 Gn부터 0이 모든 N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태까지는 제가 G6, 0만 조금 집중해서 설명드렸지, G5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G5형 개선됐죠? G4형도 필요한데 지금 아직 G4형이 이렇게까지만 하면 생성이 안 된 상태였는데, 내가 3형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4형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3형은 여러분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2형도 없죠. 지금 2형도 없죠. 근데 2형을 계산할 때 뭐가 이미 있어요? 1형이 여기 있잖아. 그쵸? 이 1형이랑 2를 합치는 거를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버퍼를 단 이유는, 여기 버퍼를 단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버퍼를 그냥 버퍼 없이 가면은 얘가 두 개를 바라봐야 되니까 그 두 개 바라본 것만큼 두 배만큼 걔를 0에서 1로 바꾸고 1에서 0으로 바꾸는데 힘들고, 그래서 느려진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냥 버퍼 없이 연결됐으면 이렇게 연결됐을 텐데 두 개를 바라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버퍼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G7형부터 G6형, 5형, 4형, 3형, 그쵸? 2형, 1형 다 생성이 됐죠. 그쵸? 다 생성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얘는요, 여러분, 캐리 아웃이라고 부르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P랑 합쳐서 다 썸을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설계된 트리 애더를 여러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브렌트-컹 애더, 브렌트-컹. 요거 만든 사람 이름 따서 1982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8빛, 0부터 7 해갖고 7빛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7빛이라고 해요? 제가 0부터 7이면 교수님 8빛 아니에요? 이 0은요, 하이빗에서 올라오는 캐리 인으로 제가 특정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브렌트-컹 애더 있죠? 이 브렌트-컹 애더를 15빛, 8빛이 말고 7빛 말고 15빛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로 제가 CI1까지 캐리 인까지 고려해서, 즉 G0이죠. 얘까지 고려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애더를 만들었는데 실제 캐리 리플 애더보다 빠른 건가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릅니다. 그쵸? 캐리 리플 애더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구한 요거 있죠? G를 생성하는 얘를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몇 단이나 15단이죠. 15단을 쭉 반복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뭐예요, 지금? 지금 뭐예요? 7단이네요, 그래도. 많이 줄였죠. 절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교수님, 잠깐. 캐리 리플 애더에서 이게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트리 애더에서 나온 새로운 로직 아니에요? G랑 P를 생성하는 거 어디 감히 속이려고? 캐리 리플 애더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로직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 하실 줄 알고 뭐 갖다 놨냐면 뭐예요? 캐리 리플 애더는 사실 요 안에 있는 게 4빛 애더들이 총 16빛을 구성하는데, 그 각각에 있는 4빛 애더가 어떻게 생겼다? 풀 애더 4개로 이렇게 리플링이 되게 생겼고, 그 풀 애더는 또 어떻게 생겼다?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기존에 PG를 한번 생성을 해놓으면 뭐만 하면 돼요? 캐리 아웃 계산하고 썸 계산하기 위해서 요것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캐리 아웃 계산하는 게 물론 썸 계산하는 게 한 단에서는 더 느리지만, 캐리 아웃을 계산을 해서 캐리 리플 애더는 캐리 아웃을 계산해서 이 마지막에 있는 S16을 계산하는 게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S16 계산하는 게 제일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는 캐리들이 프로파게이션 돼갖고 다 정해져갖고 C인 16으로 정해져서 들어와야 되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
S16은 CI16을 계속 다 기다려야 돼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게 캐리 리플 에더의 한계점이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크리티컬하게 이게 크리티컬하게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여기서 3개 해가지고 얘를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특히 이 부분이요. 그쵸? CO5를 계산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한 P랑 화살표예요. P랑 G는 이미 다 계산되어 있고요. 캐리 리플 에더에서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딜레이가 결국은 이 캐리 리플 에더의 딜레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그린 그림이 다름 아닌 풀 에더에서도 있었던 서킷이고 걔가 지금 15단이나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캐리 리플 에더 다시 보시면 이거보단 빠를 거다 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 우리가 트리 에더에서 제가 브렌트컹 에더에서 사용한 PG 기반의 CO5를 생성하는 로직인데 얘가 결국 풀 에더, 기존 리플 에더에도 있으니까 그거 대비 비교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 로직이 비교해보시면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라졌다. 네, 그래서 여러분 15빛이면 뭐예요? 대략 여기 하나의 딜레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대비 15개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16빛이면 16배 필요한 거고 128빛이 더하기를 만약에 이 짓으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8배 128배만큼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빗수에 리니어하게 증가하죠. 캐리 리플 에더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 트리 에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브렌트컹 에더 보세요. 얘는 여러분 사실 요거 생성할 때까지는 뭐예요? 요거 생성할 때까지는 4단으로 끝나죠. 아까는 3단으로 끝났었잖아요. 7, 0을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얘를 사실은 제가 여기 밑에 있는 다른 빛들 계산하느라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얘는 약간 그래도 그냥 그대로 n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로그2 n에 비례하는 것 비슷하게 보이긴 해요. 물론 여러분 이 밑에 더하기 때문에 사실은 2분의 n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요게 계산되는 과정을 보시면 얘는요, 어떻게 보면 전체 빛의 로그2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8빛이면 예를 들면 3단, 16빛이면 4단, 그 다음 32빛이면 5단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여기 밑에 더 추가적으로 몇 단만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를 이렇게 5 해갖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상 밑에 3단이 더 있어서 얘는 로그2 n이 아니죠? 근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거를 진짜 리얼하게 로그2 n으로 바꾸는 에더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강의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태까지 뭐 배웠습니까? 캐리 루거헤드 에더에서 P랑 G 시그널이 뭔지, 왜 필요한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에딩을 할 수 있는지 봤고요. 이 PG 신호에 각각 생성해서 캐리 루거헤드 에더를 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린다. 한쪽에 모두 다 업무를 어큐뮬레이션, 축적시켜가지고 걔가 다 해버려야 된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럴하게 어프로치 하는 법 배웠고요. 그 중에 우리가 배웠던 에더가 바로 트리 에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 에더는 제가 보여드린 게 브렌트컹 에더 있잖아요. 그 브렌트컹 에더가 어떻게 보면 트리 에더의 시초, 1982년이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건데요. 그거 이후에도 다양한 트리 에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음 강의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